이번 영상은 이 코로나19 이후 이 텐베거 10루타 종목, 즉 저점에서 10배 이상 오른 그러한 종목들의 이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 투자를 주력 매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텐베거 같은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은 최소한 그래도 중장기 투자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떡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저도 수익뿐만 아니라 이 단타 매매도 하는데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면은 상당히 피곤하죠. 계속해서 차트와 호가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 계좌의 일정 부분 비중은 이렇게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텐베거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부터 지금까지면은 3년이 채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 3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10배 이상 올랐다는 것, 그보다 좀 더 빨리 올랐죠. 그렇죠. 지금은 고점을 찍고 주가 지수가 하락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1년, 2년 만에 10배 이상 오른 종목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살펴보고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텐베거를 간 종목들, 코로나19 이후 텐베거 간 종목들을 좀 이렇게 뽑아봤는데, 막 이렇게 중소형, 완전히 1,000원대 또는 100원대 동전주들, 이러한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종목들 중에서 텐베거를 간 종목들, 이렇게 몇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먼저 LNF, 지금은 일봉인데, 이렇게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2020년 3월 16일 이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을 부렸을 때 최저점인 12,000원을 찍고 무려 2021년 11월 달에, 그렇죠, 1년 몇 개월 만이죠? 한 7개월, 8개월, 1년 8개월, 2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24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27만 9천 원, 28만 원까지 갔었는데 24만 원, 얘는 12,000원에서 24만 원을 2년도 안 된 시기에 갔죠. 그러면은 텐베거가 아니죠. 얘는 10루타가 아니라 20루타를 친 20배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NF. 그렇죠? 또 에코프로도 9,000원대에서 2021년 11월 달에 15만원, 얘도 10루타 이상이 되죠. 2배까지는, 20배, 9, 28, 2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루타 훨씬 넘은 그러한 가격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얘도 2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10배 이상이 올랐죠. 에코프로 형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1,900원, 12,000원에서 얘는 요쪽을 좀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13,000원, 14,000원대에서 14만원, 얘도 11월달, 작년 11월달이니까 2년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배 이상 오르고, 효성 TNC도 75,000원에서 96만원, 10배 이상 올라버리고, 그렇죠. 1년 4개월 만에. 참, 하나 마이크론도 2,400원대에서, 그렇죠. 2,390원대에서 10배는 좀 안 되지만 이렇게 22,000원까지 거의 10루타, 상하 프로테크도 7,000원대에서 78,000원, 그렇죠. 대주전자도 8,600원에서 13만원, 10배가 훨씬 넘고, PNT도 4,500원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54,000원, 62,000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죠, 4,800원,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이미 이렇게 작년 9월 달에 10루타인 요 55,000원을 또 찍고, HMM 같은 경우도 2,000원대에서 5만원까지 상당히 빠른 기간에 이렇게 10루타 이상, CS 윈드도 7,000원에서 108,000원, 그렇죠. 두산 푸엘셀도 3,900원, 거의 4,000원에서 이미 요때 10루타 이상을 찍었죠. 그렇죠. 6만원이니까. 불과 6개월, 7개월 만에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몇 종목을 10루타 친 종목들을 이렇게 주봉으로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 종목들이 다 10루타를 쳤을 때
큰 두 가지 특징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템베거 종목들의 두 가지 특징, 마켓 타이밍, 시장 상황입니다. 야, 무슨 얘기냐?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뭘 또 시장 타이밍, 이 마켓 타이밍을 보느냐? 이 심루타 종목을 우리가 짧은 기간에 1년, 2년 이런 짧은 기간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 악재로 인한 주가지수 급락에 따라 이 종목들의 투매로 매우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98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2020년 코로나 위기, 어쩌면 지금 시기도 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지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템베거를 가기 위해서는 주가지수의 안정된 모습이 필요하다. 즉 대외의 악재가 최소인 시기 또는 그러한 악재 이후에 주가가 크게 급락하고 나서 악재를 해당 악재가 해결되는 이러한 모습, 해결책이 제시되거나 그러한 악재가 점차 완화되거나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면서 이 마켓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LNF 같은 경우도 그 이전의 주가를 보게 되면 뭐 이미 막 5만 원씩 찍었다가 이렇게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12,000원까지 가격이 완전히 싼 가격으로 쭉 빠져버렸죠. 이러한 최악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크게 빠진 상황에서 이젠 템베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별일 없는 10만원짜리 종목이 100만원 가는 것보다 그렇죠?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쭉 빠져서 뭐 10만원이 뭐 5만원, 뭐 3만원, 2만원이 돼갖고 그 가격에서 20만원, 30만원 가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수가 어떤 특정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투매로 인해서 종목들이 정상 현재의 가치보다 훨씬 낮아지는 투매로 인한 이러한 낮은 가격이 형성된 시점이 이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바닥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잡을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이러한 악재가 나타났을 때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닥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템베거라는 종목도 용기 있는 그렇죠. 그러한 선구자들만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다만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 종목보다 저 같은 경우는 더 우선적으로 템베거를 가기 위한 상황에서 이 마켓 타이밍 이것을 좀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이 인정한 업종, 섹터가 될 수 있죠. 미래 성장성, 어떻게 보면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나쁘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업종의 종목들은 이런 기본적 분석, 그렇죠. 재무제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재무제표나 투자지표, PBR, 그렇죠. PSR, 에비타, 이런 것들, 이런 투자지표들이 의미 없을 정도로 강한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즉,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봐서 심루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물론 선정도 할 수 있지만은 좋은 그런 재무제표나 투자지표가 좋은 종목들을 선정해서 심루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심루타를 간 종목들을 보면은 현재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즉 산업 패러다임을 바뀌게 만드는 관련 업종들 또는 악재의 직접적인 수혜 섹터 또는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서도 제가 몇 종목을 뽑았을 때 LNF,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프로 BM, 상하프로테크, 대주전자, PNT, 코스모 얘네들은 다 그렇죠.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뀌게 만드는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것으로 자동차가 움직였는데 이젠 전기로 움직인다. 그렇죠. 한 섹터 생활과 밀접한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전기차와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악재에 직접 수혜를 받는 섹터들, 코로나19 뭐 여기에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좀 기대감이 많이 있어갖고 실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제 또는 코로나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품목들, 그러한 섹터들은 기대감에 올랐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었던 종목들이죠. 그렇죠? 코로나19 뭐 치료제가 금방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10배 이상 간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진단키트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제조한다는 뭐 신풍제약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실제로는 뭐 해당이 없었고 그렇죠. 이런 직접적인 수익 섹터 또 정부 정책주들 뭐 최근에는 이미 좀 지났기는 했죠. 친환경 관련주들 뭐 이런 두산푸열세 수소 관련해 갖고 4,000원대에서 3,900원대에서 오르거나 CS윈드 친환경 관련 그렇죠. 뭐 7,000원대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섹터들인 부분이 있고 현재 실적이 나쁘더라도 그렇죠. 기본적 분석이 의미 없을 정도로 이러한 종목들 실적을 뭐 재무제표 같은 거를 간단히 보게 되면은 뭐 CS윈드 작년에 봤을 때 퍼가 41, 뭐 PBR이 3.1 그런데 안 좋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PBR은 보통 퍼는 보통 10배 그렇죠. 10 미만이면 그래도 저평가다. PBR은 뭐 1 기준으로 봤을 때 1 미만이면 보통 저평가다. 그런데 최근 뭐 이런 22년 6월 달에 실적을 보게 되면 퍼가 CS윈드 같은 경우 931입니다. 10배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931. PBR은 2.69. 그렇죠. 뭐 두산 푸얼셀도 마찬가지죠. 뭐 적자가 지금 2분기에 적자가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죠. 아직도 10배입니다. 10배 다다르죠. 3,900원대에서 지금 36,000원이니까 아직도 템베거 가격에 유사한 가격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분기 땐 적자다. 이런 기본적인 재무제표나 이런 투자 지표를 보고는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선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기본적 분석가들이 봤을 때는 뭐 LMF 같은 경우도 작년 21년 12월 이미 10루타를 치고 그리고 난 상황에서 작년 실적을 보면 순이익은 1,100억 적자. 그렇죠. 뭐 당연히 순이익인 적자니까는 이런 퍼도 나올 수가 없고 PBR은 12배. 그렇죠. 1 기준인데 12. 상당히 높죠. 그렇죠. 뭐다? 이런 재무제표, 투자지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 시장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차전지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인정. 이러한 종목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템베거를 간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가지수의 상당한 약세 흐름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느 정도 대바닥을 찍고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완전한 바닥은 찾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해봤을 때 저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밑바닥에서 발바닥에서 사지 말고 무릎에서 사라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템베거 종목들을 우리가 이 마켓 타이밍을 먼저 얼마만큼 낮은 가격으로 주가지수와 종목들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돈을 지금 잘 버는 회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앞으로의 성장성, 앞으로의 잠재적 가치, 앞으로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뀌게 하려는 업종 또는 정부 정책주 이러한 것들이 이 템베거를 가는 종목들 성장주죠. 결국에는 가치주는 꾸준히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이 폭발적인 템베거를 가는 종목들 단기간 1년, 2년, 3년 내에 템베거를 가는 종목들은 이 성장성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줬을 때 그러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지금과 같이 살펴본 종목들처럼 강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템베거 간 종목들의
큰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종목을 어떻게 보면 중장기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심지어 그 CEO의 마인드, CEO가 누구냐도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실제 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숨겨져 있는 뭐 자산, 현재 가치로 판단했을 때 자산 가치 또는 설비 투자를 얼마만큼 과감하게 하고 있느냐,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감한 설비 투자가 있는 회사들도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겠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마켓 타이밍, 시장 상황,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 두 가지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텐백월간 종목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